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우리 시장만 플러스가 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시간외 같은 경우는 상당폭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변덕이 또 이제 관세 관련해서 중국 향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 시장이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약간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그런 불안감이 시장의 저변에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은요, 이제 대선이 내일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아마 결과가 내일 나올 텐데요. 그에 따른 이제 시장의 영향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미칠 것인가가 가장 그 관건인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대선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특히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 그쪽에 아주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약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쪽은 어쨌든 AI 쪽은 누가 집권을 하든 집중적으로 그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그쪽으로도 얘기가 좀 될 것이다. 오늘 아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러고요. 오늘 뷰티 관련,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골고루 대표 종목들 차별화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아직 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지수가요 오늘 거래수가 플러스 0.05% 약간 플러스가 났죠. 2698포인트입니다. 2700에는 살짝 못 미쳤습니다. 코스닥이 그보다는 좀 더 강해서 0.81% 플러스 74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미국 시장 지금 시간 외에서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와 비교했을 때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 에너지,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 대금이 어제 이제 그러니까 전주죠. 금요일 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조 8천까지 거래 대금이 대폭 늘어났었습니다. 그 전에도 10조, 11조, 그리고 10조 이렇게 올라왔다가 트럼프 이제 관세 그 발언 때문에 오늘 7조 9천억이니까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관세에 관련해서 특히 트럼프 발언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좀 덜한데요.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들은 트럼프 발언 때문에 대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합지수 일본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요. 큰 변화 없습니다.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이 고점을 힘있게 이렇게 뚫고 신고가를 내고 나서요. 오늘도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 여기 의미가 있는 건 어쨌든 미국 시장 지금 시간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플러스가 났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요 그 신고가가 나고 나서는요. 위로 이렇게 매물이 짧죠 아주 매물대 그래프가. 그러니까 2,700을 벗어나면 2,800, 2,900 여기는 의외로 쉽게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 재료보다는 수급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물대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지금 고비만 잘 넘기면 특히 이제 그제 나온 트럼프 관세 얘기가 어느 정도 좀 잘 이렇게 시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또 한 번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0분봉 한번 보죠.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높게 시작을 했다가 매물을 좀 받았죠. 그러고 나서는 끝물에 이렇게 살짝 다시 매수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는 빠지더라도 종가에 이렇게 올려붙으면서 끝나는 시장이 그 다음날 그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종가 무렵에 어쨌든 매수가 조금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특히 해외 시장하고 우리가 좀 차별화되는 점에서 우리 시장은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른 게요. 거래소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1,100억 매수 우위, 개인들이 1,200억 매수 우위, 기관이 2,500억 매도 우위입니다. 항상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은 반대로 이렇게 매매를 해왔는데요. 거의 한 100번이다 그러면 한 98번 정도는 반대로 이렇게 매매하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들이 또 팔자 우위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좀 우리가 눈여겨 볼 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또 다시 재개되고 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시장입니다. 신고가 내면서 날아가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추격 매수를 했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조금 몸이 좀 닳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장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만들어주지만 나중에 이제 아주 그 강한 그런 매수세는 개인들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하고 함께 개인들이 매수 우위한 거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오랜만에 한번 보죠.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것입니다. 58조입니다. 아마 그래프로 보셔야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올 텐데요. 최근 한 두 달 동안 보면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죠? 시장이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는 모습인데 고객 예탁금도 후행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봐야 될 부분 같고요.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도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40조죠. 근데 금년 초에 이렇게 보시면 한 120조 단위였는데 지금 140조니까 펀드 쪽으로 최근 한 5개월 사이에 그건 한 20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펀드 쪽으로는 꾸준히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이제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ETF 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시장, 자금 시장 그러니까 증시 그 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고 주변 자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항상 증권 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요. MMF도 이렇게 보시면 228조입니다, 현재. 근데 연초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한 170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 한 50조가량 MMF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증시 대기성 성격 또 증시 주변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MMF가 굉장히 잔고가 높다. 이런 거는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트리거만 있다고 그러면 확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번 이제 시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해외 시장하고 달리 이렇게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주는 가장 큰 이유도요. 시중에 자금이 좋다.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공약들을 이렇게 보면 각 그 선거 진영에서 나온 공약을 보면요. 이 부동산 문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특히 주식 관련해서 5,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3,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2,600포인트인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증시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그 대기업 지주사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열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그 발언이 관세 관련 발언이 나오기 전 지금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우 같은 거는 플러스 0.13%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0.32, S&P가 마이너스 0.01, 대체로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마이너스 2.1%. 오늘 이제 니케이는
마이너스 1.3%. 요게 이제 트럼프 발언이 반영이 되는 결과입니다. 대만 마이너스 1.6%.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만이 가장 민감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좀 망가진 그런 모습이죠. 21선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시장이 지금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런 얘기죠. 독일 플러스 0.2%, 프랑스 마이너스 0.3%, 관세 당사자인 중국 증시입니다. 상해 오늘 현재 마이너스 0.47%,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3%.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노출된 악재다 해서 주가의 반영이 조금 더디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 개별 종목들이요. 이게 지금 오늘 시간외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들입니다. 음봉이 아주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대비했을 때 많이 밀렸다. 금요일 날 그 트럼프 관세 악재가 반영이 안 됐다가 오늘 지금 시간 외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이 악재하고 겹쳐서 우리가 이제 내일 대선이 끝나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트럼프 악재하고 이게 힘겨루기를 좀 할 것 같다. 수요일 날 시장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울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장을 봐서 알지만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마 수요일도 그런 기조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지금 시간외에서 보면요. 애플이 마이너스 0.78, 테슬라가 마이너스 1.5%, 굉장히 크게 빠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중국향 수출 비중이 큰 그런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은 크게 기대할 게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재미가 없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그래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존 비존 아주 대표 기업으로 제가 항상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조금 이쪽으로 좀 얘기가 됐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플리토 언어 데이터 수집하죠. 그래서 가장 핵심 기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9.9% 올랐으니까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프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거는요. 이렇게 추세 이렇게 이어보면 이 추세 바닥에서는 여지없이 이렇게 좀 반등해주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여기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여기에서 9.9% 올라줬는데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저 추세 하단에서는 그때마다 좀 이렇게 사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플리터도 그렇고요. 셀바스 AI도 여기는 이제 국내 1호 그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가장 먼저 출발한 그런 기업인데요. 음성인식, 필기인식, 영상인식 이쪽 관련해서 특화된 그런 기업이다. 근데 셀바스 AI는 금년에 이제 굉장히 실적이 대폭 흑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회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래프 보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플리토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지선 하단에서 여지없이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거기서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AI 이쪽 그 관련해서는 흐름들이 대체로 다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 솔트룩스 보면은요. 여기도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관련 기업입니다. 루시아라고 그래서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솔트룩스도 이제 같은 그 흐름을 타고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그래프 그어 보면요. 거의 비슷하죠. 요 그 추세 하단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등해 주는 그래서 이쪽 회사들이 그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을 같이 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가시화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성만 높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 하단에서는 여지없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존 비전 관련해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변함없는 신성장 엔진
AI와 디지털 뱅킹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안 봐도 제목만으로도 짐작이 되지만요. 변함없는 신성장 엔진이라는 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더전비전이 어쨌든 대장주 지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세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또 성장세만 아니고 지금 실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적으로도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요. 다음에 AI와 이제 디지털 뱅킹이라고 그려놨는데 아마 이게 이제 제주은행 관련해서 그 인수한 것 그 관련해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전 비전은 어쨌든 그 중소기업에 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주은행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제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더전 비전이 지금 주가로 보면 재미가 없지만 아마 가지신 분들 최근에 별 이렇게 재미가 없으실 텐데요. 조금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요게 이제 AI 소프트웨어 그 관련 기업들하고 전체 흐름이 맥락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SPG. 로봇주는 AI하고도 이렇게 직접 가장 관계가 깊은 테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SPG는 이제 그 중에 로봇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앞선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 SPG에 대해서 오랜만에 그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IM 증권. 이게 이제 예전 하이투자증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리포트. 정밀 감속기를 넘어서 액추에이터까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액추에이터라는 게요. 시스템을 움직이거나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장치 전체를 이렇게 일컬어서 액추에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SPG는 감속기 특히 이쪽 분야에서 기술이 특화되어 있다. 독일이나 일본 기업 못지않게 최근에 높은 기술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기업입니다. 강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가전 쪽에서 얘기가 많이 되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AI 관련해서도 로봇 쪽에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기업이죠. 또 SK증권에서도 오늘 리포트를 같이 내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SK증권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정밀한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감속기, 소형 모터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그 기술력이 앞서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처럼 리포트가 두 군데서 나오면서 주가도 한 4% 정도. 다른 그 로봇주하고는 달리 좀 차별화가 되긴 됐는데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2월 5일 날 35,700원 갔다가요.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한 반토막 나 있어요. 2만 원대니까요. 2만 4천 원이니까 거의 한 50% 하락을 했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 매력이 있다. 또 실적이 다른 로봇주하고는 달리 굉장히 좋다. 감속기, 소형 모터 이런 쪽이 지금까지는 이제 로봇 얘기만 나왔지만 이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방금 이제 액추에이터 얘기도 나왔지만요. 앞으로 또 시장성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사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SPG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이제 한 수십억 대 정도 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또 그에 따라서 SPG가 또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됐거든요. 그래서 SPG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같이 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또 비슷한 게 로보티즈, 로보스타죠. LG전자가 여기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으로 보자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 못지않게 LG전자도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죠, 로봇이. 그래서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도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산 가치 관련해서 지주사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SK,
그래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면서 밑에 거래가 이렇게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요게 며칠 만에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요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지주사들이 가장 주가 면에서 기대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도 방산이라든가 또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그룹사죠. 아마 상위 아마 6위 안에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수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룹사 중에서도 그래프도 이렇게 급등하면서 밑에가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SK하고 비슷하죠. 계열사들이 다들 좋아요. HD 현대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사입니다. 정몽준 회장 관련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급등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며칠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워낙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좀 조정을 받는다. 오늘 이제 지주사들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한화하고 현대하고 이런 것들은 오늘 또 조금 올랐어요. 2% 1%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좀 밀렸을 때 이제 이번 주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내일은 이제 하루 쉬니까 수요일부터 이제 다시 장이 열릴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당선된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좌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은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한 세 차례 그 발의를 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통과가 되지가 못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거의 이제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지자들은 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좀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사도 되겠다. 이렇게 거래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는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높게만 사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최근에 이제 두각을 나타낸 그룹사들이 SK, 한화, HD, 현대. 현대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지금 시총이요 현대자동차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현대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조선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미포, 한국조선해양, 또 삼호중공업까지 포함하면 거의 조선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존재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관세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은 앞으로도 꾸준히 얘기가 될 만한데 그 주요 그 기업들이 현대 그 지배주주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올라서 아마 쫓아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루나 이틀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콜마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파마 리서치를 이렇게 항상 예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마 리서치 쫓아가기는 그렇죠. 오늘 또 5% 올랐으니까 아마 이거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로 봤을 때 팔아서는 안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수익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된다. 음봉이나 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나올 때 그때쯤이나 팔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파마 리서치를 못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국콜마 제가 추천드렸는데 한국콜마도 지금 추천드린 이후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며칠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이렇게 21선에서 이렇게 양봉을 강하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한국콜마는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품도 하고 있고 건강식품도 하고 있고 의료 관련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근데 그중에 이제 특히 HK 이노웨인이라고 그래서 여기 계열사, 그러니까 지분이 거의 이제 한국콜마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한국콜마는 한국콜마 홀딩스 밑에 계열사입니다. 근데 HK 이노웨인을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이쪽 이제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른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게 KK 하면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컨디션 하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컨디션이 여기 그 제품입니다. 헛개수라고 그래서 최근에 광고도 많이 있던데요. 여기도 이제 건강음료로서 굉장히 알려진, 그러니까 브랜드가 굉장히 알려진 이런 제품들이 한국콜마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HK 이노웨인이 한국콜마 이제 종속회사죠. 종속회사라고 그래도 50% 이상 지분이 돼야 이제 이게 매출이나 비용이나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이 100% 전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HK 이노웨이는 한국콜마 실적에 가장 기여가 큰 아마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40%가량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도 지금 미국향 이쪽 그 선크림이 잘 나가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그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비만 치료제도 여기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상 3상 진입 목표다고 그러는데 한국콜마가 다양하게 이런 재료들을 안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제 비슷한 종목으로는 코스맥스가 있죠. 근데 한국콜마가 조금 강점이 있는 게 미국에 지금 현지 공장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특히나 미국 관련해서 최근에 매출액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하면 한 70% 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선크림 이쪽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장세가 높다고 봤을 때 한국콜마 실적은 걱정이 없다. 특히 HK 이노엔 이쪽 관련해서 여전히 그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콜마는 제가 보기에 콜마 파마 리서치를 조금 이렇게 따라갈 만한 이렇게 회사로서 제가 주목을 했는데 최근까지는 그런 대로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오늘은 이제 코스맥스가 더 강했어요.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 따라갈 만한 종목으로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대세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죠. 이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으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대가 짧아요. 2,700을 넘어서면 2,800, 2,900 여기에서는 매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곱이 이렇게 잘 넘기면 상당히 빠르게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그 매물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은 뭐 5,000포인트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기업들이 우리 지금 전체 시장 지금 PBR이요. 자산 가치가 주가 대비했을 때 한 0.8 그러니까 한 80%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선진국들이 대체로 한 1.5에서 2.5 그 사이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 아닌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조금 반영이 좀 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특히 지주사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 우리 시장 전체도 상법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주주들한테 많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시장 지금 시간의 거래가 대단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세 얘기가 다시 이렇게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특히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이 같이 쌍끌이로 매수 우회해줬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하고 조금 차별화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당선 여부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서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이제 휴일이죠.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